현장에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현장에 한 13분 정도 와 계시고 줌으로도 지금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세종공감활동가 모임 함께 대표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족들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함께 마음 돌봄이라는 그런 주제로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다음 달부터 공감 활동가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비폭력 대화랑 회복적 생활교육 함께 배우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단톡방에다가 소식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MVC 1단계를 할 예정이고요. 한국 MVC 센터에서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수료증도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아침 일찍 기차 타고 내려와 주셨는데요. 제 인생에서 되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아주 힘들고 바닥을 칠 때 항상 저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때 제가 개인 상담도 받고 또 가족 세우기 세션에도 참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인데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좀 울컥하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화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언제나 이제 우리는 적응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디지털 앞에 서면 얼어요. 얼어요. 살짝 얼다가 또 풀리다가 얼다가 풀리다가 저도 계속 적응 중인데요. 혹시 이제 진행하다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진행하면서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책 보신 분 한 절반 정도 되시면 아직 책 못 보신 분 제가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하고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하고 조금 커리가 좀 달라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제 실습이나 세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책을 본 적도 없고 이제 가족 세우기란 말도 처음 들었다 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처음 들었다. 예.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 제가 못 봤어요. 처음 들었다. 예, 계시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난생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가족 세우기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가 이제 어떻게 한국에까지 이렇게 왔고 이런 이제 심리치료 그냥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이 컨텐츠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는지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후에 세션 하시는 분이세요? 많으네요. 예. 오후에 세션 하실 때 그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학자가 뭐 연구해가지고 개발했다기보다는 헬리코 선생님은 이제 수행자에 더 가까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사를 보면은 독일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에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생애사를 보면 그 청소년기가 너무 비극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세우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션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충분히 머리로도 이해하고 몸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학자가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개발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생애사를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넘어갔고 이겨내고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버트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로 오게 됐는지 그 역사를 알게 되면 그 세션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헬링거 선생이 성장하고 이 세션이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족 세우기랑 헬링거 선생님 돌아가실 때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족 세우기가 완전히 버전이 달라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심리치료 방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이 이끄는 가족 세우기.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란 말도 이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는 가족이란 말도 싹 빼버렸어요. 싹 빼버리고 그냥 세우기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족이라는 범주를 훨씬 넘어선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어떤 가족 세우기의 면모를 보여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그때 36세 청년인데 자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아이 자폐 치료는 많이 봤어요. 헬링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마다 그 자폐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꼭 세션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폐 그러면 애들이 와서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36 먹은 성인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그 성인 자폐 치료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자폐 치료하는 것도 보고 성인 자폐 치료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 가족 세우기의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 심리치료 영역을 이미 훨씬 벗어난,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우기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통찰이 올라오고 그 올라온 통찰을 적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 세우기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발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금의 가족 세우기가 뻥튀기 하듯이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6번 만나죠. 네, 6번 만나면 지금 6번 다 신청하셨나요? 주제가 다 달라요. 네, 주제가 다 달라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만나볼 건데요. 네, 제가 이제 희망하는 게 있다면 제가 전문가정을 지금 진행을 해요. 네, 그 전문가정을 촉진자가정 그 수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족 세우기에 이제 가족 세우기를 지속적으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제 자기 자격을 하는 그런 1년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서울하고 지리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지리산에 이제 지금 박형수 선생님처럼 지리산에도 그렇게 수고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한 덕분에 지금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잘 하셔서 지리산은 그 선생님한테 이제 맡기려고 그래요. 맡기고 이제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우리가 11월에 끝나잖아요. 12월부터는 그 과정을 할 수 있기를 좀 희망합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해서 여기 이쪽에 대전에서 하면
오겠다. 이런 분들이 좀 주변에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대전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모객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전에 누가 계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대전에 계신 교육생 분들은 지금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일을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현 선생님이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제가 좀 희망이 생겼어요. 이 세종시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회기 가능하면 잘 참여하시고 12월에는 여러분들하고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프랙티셔너예요. 저는 이제 제 삶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뭐 좀 잘 살아볼까,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 세우기를 처음에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뭐 명상 그리고 이제 이제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하면은 몸도 아프거든요. 저는 몸도 너무 아팠어요. 그걸 신체화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대체학 이런 것도 배우고 기공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좀 잘 살아볼까 해서 공부를 쭉 해오다가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닦았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잘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애 죽었는데 뭐 도가 오고 닦은 도도 별로 없지만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리고 살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죽은 애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여기 깨어 있으라는데 지금 여기 깨어 있지는 못하고 살아있는 애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다가 가족 세우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를 이제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하게 됐고 한 3년 정도 아이의 죽음하고 이제 생씨름을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학습은 했어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는 죽겠는데, 난 죽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그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화두였고 그게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제 죽음까지 세워요. 죽음을 세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한 3년 정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했죠. 그런 수련을 하니까 이제 배운 게 이제 몸에 약간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감각적으로 딱 이제 알아차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힐링센터를 대전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힐링센터에서 그냥 바로 이제 가족 세우기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알면 삶이 되게 다르게 보이고,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죽음을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다. 우리 모두가. 우리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애가 8년 살다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다 좀 애기들 잘 키우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잘 키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아이들도 다르게 보여요. 이게 존재와 존재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아이를 존재로 봐라. 여러분 맨날 여러분 육아책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 뺑 그렇게 써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쓴 사람도 잘 못할 것 같아. 외국에. 어디서 이제 듣고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그런 책 엄청 많이 봤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도대체 되게 하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족 세우기 공부하면서 이게 심리학을 이제 또 더 추가로 더 공부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이 발달 트라우마 저한테 발달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발달 트라우마가 도대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 미친 짓을 했나? 오늘 이제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아니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했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뭐 식구들을 때렸나? 그때는 그냥 그게 그냥 얘기로 들었는데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깨달아야 될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연결. 아까 이제 비폭력대화 이제 광고하시는데 비폭력대화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것도 수련이거든요. 그럼 그 머리로 되질 않잖아요. 비폭력대화 머리로 됩니까? 그거는 절대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 세우기는 똑같아요. 비폭력 대화도 공부를 해보면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 가족 세우기도 사랑으로 이게 연결되고 그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몸의 신체 차원에서. 또 오후에는 그걸 실감하는 거를 이제 오후에는 하시는 거고 오전에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개념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풍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빡시게 막 써놨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냥 말이 줄줄 나오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제가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박유 선생님을 모시고 가족 세우기를 제가 이제 가족 세우기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유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조직을 할 테니까 나를 좀 공짜로 세션을 해달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가족 세우기가 세상에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이 조직 그 모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러니까 박유 선생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유 선생님 그 교육생을 모객을 하면 그 박유 선생님한테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유 선생님 입장에서 조직자가 궁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애기 엄마였잖아요. 그때가 이제 30대였거든요. 애기 엄마였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가족세를 경험한 후기를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그냥 썼어요. 쓰고서는 제가 카페 하나를 만들어서 글로 이제 링크를 시켜서 신청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내 글을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오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세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기적의 연속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으면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서 그리고 제 교육생들 대전에 많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중심이고 해서 대전에 전문가가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근현대사의 대물림을 전국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런 비전들을 좀 같이 실현할 분들이 광역시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해성같이 박현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세션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꼬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 같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개인 세션 해달라고 연락 올 줄은. 근데 제 기도가 먹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좋네요. 교회가 약간 퓨전식인 것 같아. 여기 예, 너무 좋네요. 여기 편안하고. 예. 여기 오니까 하나님 믿고 싶네요.
마음이 촉촉해지고, 예. 어디 가면 너무 웅장해가지고 뻘쭘하잖아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예, 그냥 천장이 다 드러난 인테리어. 너무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해요. 제가 이제 조직을 할 때, 왜 가족 세우기냐.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그 글자를 보고 여기 가서 애도 작업을 해야겠다. 우리 정훈이 상실 트라우마를 치료해야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조직을 하는 때 보니까 왜 가족 세우기예요? 이름이 왜 가족 세우기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어봤나요? 별로 안 그러죠. 지금은 가족 세우기라는 이 이름이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20년 세월이니까. 제가 조직을 할 때만 해도 가족 세우기란 말이 처음 우리나라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이제 낯설고 그 가족 세우기라는 그 언어에서 오는 진동값이 사람들을 무섭게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좀 약간 망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는 그냥 박여 선생님 가족 세우 그러니까 가족 세우기 그냥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 가족 세우기란 단어 자체의 진동값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사람의 속을 긁나 보다, 건드리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링거 선생님한테 그 영어로 또 저는 이제 영어로 먼저 알아요. 독일을 모르니까 영어로는 패밀리 컨스텔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자리 이게 이제 의역이에요. 의역.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족세기 섹션을 해보면 별자리가 진짜 연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별은 하나의 질서를 갖잖아요. 그리고 서로 끌고 당기는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성이 일어나는 게 이 우주 변화의 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세우기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먼저 알았을 때는 이게 진짜 가족 세우기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 그냥 우리나라 말은 가족 세우기잖아요. 그래서 질서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가족 세우기를 하면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거리껴하는 그리고 약간 이제 뭔가 엮이는 가정이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어떤 아기는 이렇게 쓰러진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주말에 저희가 코스를 하니까 애들이 남편한테 맡기고 이제 코스하러 이렇게 오는데 가족 세우기 하러 간다니까 그 딸내미가 우리 집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렇게 세우는 거냐고 애기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연상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박유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박유 선생님이 독일어 직역이래요. 독일어 직역이래요. 독일어는 위에 써 있어요. 패밀리언 아우스텔룽 이렇대요. 발음이. 아우스텔룽이 중요한데 아우스텔룽은 그냥 세우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설립하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건축하다 뭐 이런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 선생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직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가족 세우기 방법이 이렇게 사람을 중간에 이렇게 세우거든요. 예, 세우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라는 이제 심리치료 그 프로그램이 이게 원래 가족 세우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직역한 게 가족 세우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 세우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은 없지만 영어 이름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 안에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세우기에 오시는 분들이 또 엮이는 가정에 심각한 가정 불안이 있는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름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고 가족 세우기에 오시는 교육생들은 100% 엄청 능동적인 분들이에요. 100%. 가족 세우기에 올 정도면 인지가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가족 세우기를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꾸리면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저랑 같이 할 때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가족 세우기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다고 말도만 하지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인류의 몇 %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게다가 돈을 내고 공부를 하러 온다는 거는 그거는 그 안에서도 얼마 안 돼요. 이게 무료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행복하게 살고 성장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이렇게 펼치고 싶고 왜냐하면 가족세 해보면 그걸 알거든요.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능동적인 분들이 가족 세우기에 오시지 진짜 아픈 분들은 여기에 못 오세요. 전화만 하세요. 나 어저께도 2통 전화 받았어요. 전화도 끊지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엄청 피곤해요. 기를 쭉쭉 빨아먹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 오는데도 이제 막 들어놓았다 앉았다 들어놓았다 앉았다 하면서 고민을 이제 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능동성을 가지고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삶에서 정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립하고 삶에서 자기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가 있는 분이 아니면 이런 가족 세우기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류 전체에서 봤을 때 몇 % 안 되는 별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뭔가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볼까 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거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어려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내 삶의 주제로 꺼내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응원하는 가족 세우기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 존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말도 잘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그게 거의 이제 몸에 배어 있거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한국 사회라는 게 이제 가부장 의식이 아무래도 있죠. 집단 양심으로 있어가지고 여성한테 강요하는 억압들, 나대지 못하게 하는 억압들, 암탉이 오면은 집안이 망하는 그런 세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 한을 거의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녔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는 학교도 못 다녔고 한글 모르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여자 노인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그 공부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남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여자들한테 이제 공부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거 다 지복입니다. 내복이죠. 예, 그래서 그 자기의 복을 잘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누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 복도 못 누리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이냐? 나는 너무 이제 환경이 좋아. 근데 내 형제들은 너무 이제 불행해. 그럼 복을 못 누려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개고생을 하고 사셨어. 근데 이제 꼭 그 대물림 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대물림 할 수도 있지만 내 형제들 중에 누군가 대물림 할 수도 있거든요. 불행은.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진 행복이 미안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불행을 만들어. 이런 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족 세우기 잠깐 가족 세우기 무엇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잠깐 지금의 이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제 차이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이제 눈을 감고 제가 이제 가족 세우기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하고 연결을 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시고요. 엄마를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안 계신 분은 주 양육자를 상상해 보세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엄마를 불러볼까요? 소리를 내서 불러봅니다. 엄마.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엄마,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그리고 또 느껴보세요. 따라합니다. 엄마,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이 세우기 언어의 진동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눈 뜨시고요. 지금 어떠세요?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변화가 있으세요? 자, 변화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면 이 언어가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소리가. 이 소리가 주는 값이 있어요. 값. 이 값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내 몸에 우리 인체가 8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구조적으로. 그래서 정말 호흡과 함께 나 자신과 연결되고 이 헬링코 선생님이 발견한 이 세우기 언어가 내 안을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움직임이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전과 후가 차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어떻게 형태장을 설명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형태장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 세우기가 이제 다른 콘텐츠랑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잠깐 두 문장으로 내 안에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를 내가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원래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특히 엄마는 자녀한테 극적인 영향을 미쳐요. 아주 극적인 영향. 그래서 엄마의 이런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에너지가 훅 바뀌면 애는 즉시 바뀌어요. 동시에 바뀌어요. 이걸 동시성이라고 하죠. 가족 세우기에 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자녀가 즉시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딸이 되게 버거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버거웠다. 우리 엄마가 제가 버거웠대요. 근데 저도 우리 딸이 버겁더라고요. 그게 다 부모 위에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하면서 딸이 이제 딸 자리, 자녀 자리에 센터링 되면서 관계가 완전히 바뀌고 때때로는 경외심으로 나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이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당시만 해도 제가 좀 나이가 어린 나이여서 그리고 애들하고 색씨름을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다 이제 성인이거든요. 성인이고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당장 무슨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하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저희 세미나에 와서 자기는 회사 조직도 세우고 조직 세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여튼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와서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관계가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엄마 진지 잡수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말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아이한테 아이가 이제 엄마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존경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야, 헬링거 선생님이 부모의 권위는 자식이 만든다고 하더니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오늘 그게 딱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헬링거 선생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 딸의 얼굴이 여기가 뭐가 흐물흐물해져요. 긴장이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지면서 얘가 뭐가 녹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엄마 두 그릇 먹어!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식구들이 다 이제 밥을 먹는 데서 이제 저는 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가족 전체의 에너지가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세우기 언어 가지고 하는 이 경험들은 사실 일상에서 하는 경험이에요. 훈련을 하면 이게 일상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놓쳐지지가 않아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무한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이 깨달음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기 특히 이제 여긴 지금 자녀들이 어리죠. 어릴 때 뭐 지지고 볶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잘했다가 뭐 했다가 뭐 할 수 없어요. 이제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뭐 공부가 생활 속에서 이제 써먹지를 못한다면 그 죽은 공부지 살아있는 공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 그런 어떤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손주를 봐야 될 입장이라서 사실 요즘 애들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네, 우리 키울 때랑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크리스탈 차일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인류가 진화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예, 어쨌든 후대가 더 진화된 영혼이라고 봐야죠. 우리 부모님과 우리를 보세요. 훨씬 우린 좋은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인식보다 우리가 좀 넓지 않아요? 부모님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산업 사회를 겪고 이제 다리 뻗고 살만하니까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굶주림, 굶주림은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그 공포,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나가셨어요.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는 6.25 전쟁 트라우마가 대물림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렇게 가정 폭력을 했고 그 아버지 눈이 지금 폭력 쓸 때 보면 눈이 이상해요. 눈이 이렇게 탁 돌아가요. 그 경찰서에서 이제 가족색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 경감님들이 어쨌든 그 아이들을 잘 선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엄마 대역도 쓰시고 아버지 대역도 쓰시고 경감님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경감님이 얘는 됐고 얘는 더 교육이 필요하고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고 어떻게 얘네들을 선도할지를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얘는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폭력으로 온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눈이 달라요. 예. 그리고 가족을 세우면 어떻게 세우냐면 적대적 관계로 세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할머니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이쪽 이렇게 세워요. 그 자기 가운데서 이제 이 가운데가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 공부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상에 이 가족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거의 전쟁 트라우마 상이거든요. 그 집에 전쟁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해주니까 금방 또 얼굴 풀리고. 근데 그것들은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그 어린애들 와서 작업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가 뭐 굉장히 이제 형태작을 보면 어머 이게 뭐야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리고 이제 빙의 걸린 거 아니냐 구타냐 뭐 심지어는 막 그런 소리까지도 듣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우리 몸 자체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자극에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저기 말만 했을 때 아무 이제 뭐 이렇게 감흥이 있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 감흥이 없으신 분도 없는 분도 계셨어요. 그거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감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하나의 말뿐인 거지. 그게 나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건드리려면 내가 나 자신과 만나야 돼요. 가족 세우기는 이제 가족 세우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능력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감을 훨씬 넘어서는 그 대인관계에서 특히 자녀 양육 때 우리가 공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감을 훨씬 넘어서는 영역까지 터치가 돼요.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아이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원기가 회복이 돼서 또 나가 놀아요. 말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형태장을 딱 내가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아이들은 그 안에서 평화를 얻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에는 교사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교사들은 이제 자기 문제 때문에 오신 건데 이런 이제 능력이 계속 어쨌든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특히 급식실에서 그거를 자기는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급식실에 가면 그렇게 이제 막 되게 소란스럽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급식실에 가면 다른 반은 막 식판 뒤집어 엎고 난리래요. 1학년인데. 근데 자기네 반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애들을 다 보고 있대요. 눈을 확장시켜서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막 떠드는 애들은 딱 지켜본대. 딱 지켜보면은 아이가 벌써 찌리리리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치를 살짝 본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밥 먹는데. 그래서 에너지로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자기네 반 애들이 착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걔네들 2학년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골 학교라서 이제 반이 똑같이 그냥 올라오거든요. 반이 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 자기네 반 애들을 갔더니 완전히 다른 반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랑 같이 있었을 때랑 그냥 굉장히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 자신은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쓰고나 있나? 뭐 이런 어떤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 반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어쨌든지 간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배어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생각으로 머리로 올려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이제 학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몸에 배이게 해서 내 일상으로 가져가서 필요한 때 쓰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세우기는 독일에서 들어왔고요. 버터 헬링거라는 독일 분이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어떤 거를 이렇게 새로 딱 만든 건 아니고요. 헬링거 선생님은 이제 지금의 버터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로 유명해지기 이전에는 상담사였어요. 네, 상담사셨고 이제 상담사로 꽤 이제 유명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성직자였고 그 이전에는 전쟁터에서 그 이전에는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특히 예수회 수도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회의 수도회에 이제 성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는데 이분은 이제 마리안나 수도회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헬링거 선생님의 수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스님들 수행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질 않더라고요. 수도원에서 하는 수행이
뭐 이렇게 동서양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고, 가족 세우기는 이제 현상학적 철학을 배경으로 발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현상학적 철학이라는 게 이제 철학에서는 뭐 후설의 현상학적 철학 이래가지고 뭐 지도 모르는 얘기가 쭉 써져 있는데, 그 헬링거 선생님은 그 현상학적 철학을 몸으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체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심리치료사가 된 이후에 그 어떤 그런 현상을 잘 관찰하는 능력에 의해서 지금의 가족 세우기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헬링거 선생님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영적인 작업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심리치료사였고, 얼마나 비영적이었냐면 그분이 저기 뭐야 그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이제 파견을 나가요. 근데 거기 남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온갖 종파가 다 와서 다 거길 포교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온갖 사람들을 다 봤겠죠. 근데 헬링 선생님이 교회 안 다녀도 사람들이 착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깜짝 놀래요? 너무 저는 그러니까 헬링거 선생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헬링거 선생님이 진짜 어떻게 영적으로 발전하셨는지가 상상이 막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진솔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기독교 아니지 그 종교 양심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공의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오후에 하는 그런 이제 그룹 다이나믹 집단 상담을 65년도 64년도인가 그때 이제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64년도부터 집단 상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었나 봐요. 그 서양에서는 그 헬링거 선생님께서 성공의 신부님이 집단 상담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희생시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 종교 양심에 대한 상이 싹 깨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그 기독교 조직에서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을 받지 사람을 보진 않았다는 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성을 깨우는 거죠. 근데 이제 준비가 되신 분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화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로 오신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심리치료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 심리치료 과정 안에서 그 그룹 다이나믹 과정 안에서 당신의 그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나 봐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이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가 그 전쟁터 가가지고 사람 죽였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는요 하루 식량이 비스켓 몇 조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갖고 맨날 거기서 훔쳤대요. 훔쳐서 먹고 먹다가 들키면 이제 참혹한 그 벌을 받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굶어 죽든지 참혹한 벌을 받다가 죽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탈출을 하셔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6주 만에 마리안느 수도에 입회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그 이후로 이제 수행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사로서 유명했던 것도 그런 수행과 그 어떤 가장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체험을 통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헬링거 선생님의 그런 체험들이 이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 안에 그대로 그 철학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헬링거 선생님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아까 이렇게 세우는 거 요걸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세우기에는 이제 죄와 이제 귀속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했던 그대로 동의하는 존중되어지는 그때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헬링거 선생님이 발견하시는데 그 발견하는 과정도 어떻게 하셨냐면 어쨌든 거기는 이제 전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가 많죠.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이 그 집안의 살인자를 제외시켰대요. 그랬더니 저 문 밖으로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남은 가족원들이 다 너무 힘이 없으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갖고 다시 그 살인자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귀속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평화를 얻더래요. 그래갖고 존재하는 그대로에 동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 양심. 우리가 왜 그런데 살인자나 우리 어떤 범죄자 이런 사람들 다 제외시키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제외시키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공동체에 제외시키냐? 이것이 이제 집단 양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가를 제외하면 그의 자녀도 똑같이 부모가 제외했던 사람을 제외하려는 그런 충동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충동이 일어나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는 충성심에서 그런 무의식적인 기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헬링거 선생님이 이 세우기를 통해서 발견하신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아까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몸에서 어떤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오후에는 아마 이제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냥 이제 세우는 걸로만 보여드렸는데 기다리면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제외됐던 그런 존재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족 세우기가 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헬링거 선생님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세우는 심리치료 기법이었던 것을 하나하나 관찰과 현상학적 통찰을 통해서 발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던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헬링거 선생님이 계속 이제 치료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발견하셨고 그 발견을 통한 통찰이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주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주제잖아요. 헬링거 선생님은 부모 자녀 관계 이전에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기 이전에 이분들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남자랑 여자로 만났겠죠. 남자와 여자로 만났겠죠. 그래야 우리의 부모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관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내담자들이 오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탓, 아버지 탓 하면서 나의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은 엄마 아버지의 그릇된 양육에서 온 거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버지 잡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애들을 잘못 키우면은 내가 이래 해서 애들이 이상한가? 뭐 이러면서 이제 나를 또 잡아요. 그래서 막 죄책감이 이제 또 대물림돼요. 근데 이제 헬링거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의 그 구조를 보여주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서. 가족 세우기를 하게 되면 이 역동,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탓을 하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게 그렇게 흘렀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 개인을 잡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탓을 이제 처음에 오면 다 이제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래. 아버지가 개처럼 패서 그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해서 그래. 뭐 이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상한 말을 우리들한테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한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컸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생생한지 그 말할 때 입꼬리 올라간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말할 때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상처가 있을 때는 아주 세세한 어떤 이미지로 딱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저장된 이미지가 있을 뿐이지 그 이미지가 사건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사건하고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이미지가 그 사건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특히 트라우마,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아주 강력하게 신경계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삶을 막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 지금 이제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가 먼저 있었던 거죠.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남자와 여자로서 먼저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관계인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그분들도 이제 당신의 엄마 아버지가 있었고, 또 그때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렇게 사셨던 거죠.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고자 했지만 그런저런 것들이 또 이제 정화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자녀 양육 과정에서 드러났고 우리도 똑같이 정화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또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구조, 이런 다세대 구조를 이제 가족세계는 그냥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식력 같은 게 확장이 됩니다. 그게 가족세계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약간 명상 기법을 좀 써서 치료를 좀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상상하시고요. 부부관계에서 이제 모든 사랑이 시작되죠. 우리가 부모의 그 원가족, 할머니, 할아버지와 선조를 사랑하는 것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 아이였고요. 당신의 부모와 조상을 통해 오는 특별한 운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부모의 운명에 연결되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하셨든 그거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죠.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부모님과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을 상상하시면서 따라합니다. 저는 이제 이 운명에 사랑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이 살았던 세상, 녹록지 않았던 그 세상, 특히 우리 근현대사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그분들은 살아내셨고 우리를 낳았고 우리 자녀한테까지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한테 이어지는 그 생명은 한 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 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애들한테 전달되는 그 생명은 한 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과 그 선조들에게 머리를 숙여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저항이 올라온다면 그 저항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저항이 올라오는 게 뭐 나쁘거나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고 증상입니다. 그냥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어떤 이름표나 꼬리표를 달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화두인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머니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머니, 당신은 수백만의 다른 여인들처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여인으로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가 여신이 되어야 된다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우리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서 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평범한 그냥 남성이죠. 신이 아닙니다. 두 분은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두 분은 남자와 여자로서 깊이 사랑하셨고 우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셨기에 평범하게 사랑하셨기에 저는 당신으로부터는 생명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9달 동안 저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 염려 반, 기대 반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 낳는 게 참 무섭죠. 우리 어머니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나자 부모님들은 우리를 보죠.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인가 하면서 아마 바라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이제 부르죠. 명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음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교육도 시켜주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염려 속에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가끔 잘못도 하셨고 완전하지 않았기에 저희들은 이제 당신들이 다르게 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하셨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옳습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엄마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이제 저는 평범한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기대와 요구들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엄마가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평범한 엄마로서 엄마는 그렇게 사셨죠. 다르게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르게 살기 어려운 것처럼. 아버지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 당신은 평범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저의 기대와 요구들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의 그 너머를 보세요.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 그 뒤편에 그 아주 어떤 생명의 근원을 쭉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끝에 신이 있겠죠. 무엇이 있다면 그거는 뭐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신은 뭡니까? 비밀이죠. 부모님과 그 신적인 비밀, 생명의 비밀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부모님이 그 생명의 비밀에 봉사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로서
생명 안에 부모님도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모님 안에 또 생명이 들어와 또 우리를 낳았듯이 우리 안에도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동시에 봅니다. 부모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아주 먼 데서 왔죠. 우리의 생명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부모님과의 그 연결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뭔가 찌릿이 오시나요? 깨달음이 오세요?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들이 이제 딱 인식이 좀 들어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론만 강의를 한다면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먼 길까지 오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하나라도 건져가야지. 그죠? 건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관점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인식을 넓히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연습, 이런 거구나라는 거 연습은 좀 하고 가야죠. 뭐 안 되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관점이 있구나. 이 정도는 하고 가야죠. 저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뭐라도 선물을 드리고 가야지. 저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책에 다 내용이 있어요. 책에 다 내용이 있지만 제가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울림이 있고 실제로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인식이 좀 바뀐 인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를 드리면 어때요? 그냥 말했다면 다 들려요? 네. 네. 엄마와 아버지가 평범한 남자와 여자였구나. 네, 동의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쓴 건 아니고 헬리코 선생님 명상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약간 이제 한국식으로 좀 바꾼 거죠. 헬리코 선생님은 이제 그 독일어 번역은 좀 우리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만 딱 뽑아서 이렇게 전달한 건데, 자, 우리가 부모님이 신인 줄 알아요. 여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내담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하면은 부모님이 다르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해요. 이제 작업을 딱 하면 깨달아요. 부모님도 심적인 어떤 것에 그렇게 봉사하셨구나. 내가 다르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도 다르게 살기가 어려웠구나. 그 시대에는 더 어려웠죠. 예. 더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구나.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이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의식과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네, 돌아가면서 짧게 한마디씩 해보시겠어요? 유 선생님. 저는 뭐 느껴지는 것보다도요.
그냥 엄마 아빠는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말은 솔직히 와닿지는 않고요. 그냥 엄마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라기보다 엄마 아빠가 처음이었구나라는 뭐 그렇게 저는 다가왔어요. 처음이었구나. 하지만 엄마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특별해요. 네,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요. 우리한테 특별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내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한 힘이 또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또 살아요. 네.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용기와 도전 이런 게 생겨요. 실제로. 실제 그 섹션 하면 그런 경험들을 하시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싸우셨으니까 많이 생각 앞에서 그 싸우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거슬리는 거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실제 네. 좋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뭔가 마음이 그냥 편안했고요. 이제 10년 전에 가르치를 처음 경험을 했었어요. 엄청 울었던 것 같은데요. 감정의 폭풍을 겪은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이제 평화로워졌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 오늘 새롭게 다가온 거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기대와 요구로부터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고 감당할 수 없는 기대와 요구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롭고자 지금까지 이랬는데 내가 자유롭고자 한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도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보내드릴 수 있어야겠다. 이제 당신들을 자유롭게 보냅니다라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내 부모로서 이렇게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평범한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참으로 고단하셨겠다. 그렇죠. 네, 상상할 수 없게 고단하셨죠. 네, 맞아요. 고단하셨겠다. 마음이 들고요. 할머니까지는 이분이 계셨는데 이때 할머니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에 대한 기억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한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명상,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이런 명상을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하면 이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 얼굴을 가물가물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6살인가 하여튼 유아기 때 이혼을 하셔서 엄마가 가물가물해서 그리고 뭐 새엄마가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런 명상을 하고 그래서 외갓집이 떠올랐다고 엄마 얼굴도 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한테도 외가가 있었지. 그게 딱 떠오르면서 외갓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 생각이 딱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어떤 절연되었던 모계 쪽이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은 인식으로 살면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저도 아버지 전쟁에 입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나도 아빠가 있고 아빠도 되게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저는 명상하는 동안 젊었을 때 부모님 모습 아빠는 마당에서 항상 망치질 하셨고 엄마는 장독대에 살고 편안하지만
부모는 났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르시죠. 저희 부모님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히스토리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탐색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이야기, 부부가 전쟁되면서 결혼한 이후에는 시댁 쪽의 그런 히스토리들을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요. 아주 옛날에 엄마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그런 것들 다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엄마도 알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래서 감정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사람이지만 난 또 엄마를 엄마로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평온하게 좀 느껴졌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좀 안타깝다. 오늘 정말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네. 연봉을 거부해서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을 보고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할머니도 많이 생각을 생각을 하고 어릴 때 정말 생각하고 서로 엄마예요. 저기 눌러야 돼요. 엄마가 밑에. 했을 때 그것이 당신이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아기 때 어머니도 아무튼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저랑 이렇게 하는 거지 안타까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오후에 계시나요? 예, 섹션 하세요. 그거 다루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한테 공부가 될 거예요.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안 들리실까봐 마이크 저는 아직 이제 논문은 아는데 잘 그냥 눈물만 나요. 예, 좋습니다. 그 인지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몸에서 그냥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저는 저도 최근에 엄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렴풋이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다 좀 가닥이 잡히고 그러던 와중에 내가 되게 엄마한테 많은 걸 기대하고 엄마가 나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엄마도 제가 버거웠지 않았을까 죄송하고 나도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예, 예, 네. 도와드려야 돼. 예, 그냥 일단 알아차림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럴 때는 엄마, 따라해보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돼요. 예. 우리 엄마들도 우리들한테 미친 짓 많이 했잖아요. 그게 잘 봐야 돼요. 예,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보는데 이제 이게 좀 방법이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세우니까 잘 보여요. 예, 그냥 막연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선생님 뒤쪽 선생님. 저도 아직 흥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 했는데 오늘 우리 첫 수업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가이드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엄청 무거운 거 압사당하는 어떤 느낌이 있죠. 네네네. 온몸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내가 뭔가에 압사당하는 느낌. 짓눌려 있어요. 네, 완전히. 아. 그리고 너무너무 덩어리 높아서 이 에너지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이 사실 처음에는 좀 불쾌했어요. 예.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게 컨트롤 되지 않는 어떤 느낌이어서 좀 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책을 읽었던 게 있어서 그냥 그 느낌이 뭔지 그냥 그대로 있어보자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계속 가이드 할 때 제가 느낀 건 어쩌면 이 느낌이 엄마든 아버지든 이런 중요한 어떤 가족사에 맞닥뜨렸을 어떤 고난, 고통의 느낌이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런 느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드셨겠다. 지금 이 느낌이라면. 그리고 계속 가이드하면서 좀 느낀 거, 너무 힘든 걸 제가 좀 숨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느낀 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때 조금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 느낌이 조금 빠져나가는 느낌, 조금 숨 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어쩌면 뭘 거라고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내 안의 생명, 사랑,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한 느낌은 4가지 느낌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넘겨받은 느낌, 부차적 느낌, 원초적 느낌, 느낌 없는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내 생애사에서 있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저렇게 느끼진 않거든요. 이게 어떤 넘겨받은 대물림된 에너지를 느낄 때는 이렇게 눌린다거나 막 이런데 통증이 있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내가 가진 내가 어떤 느낌 속에 빠진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슬픔에 빠진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부차적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차적 느낌은 이제 작업을 해보면 넘겨받은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차적 느낌하고 원초적 느낌을 우리가 이제 식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차적 느낌이 원초적 느낌으로 가는 자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리고 느낌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내적 힘이 고양돼요. 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우리 내적 성장의 자원이에요.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존중하시고 지금의 이 느낌을 환영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형되냐. 선생님 오후에 계세요? 네, 오후에 작업을 하시면 금방 이제 그런 것들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좋습니다.